은퇴 후 남편의 새로운 역할. 오가와 유리. 2012년 11월. 남편이 현역이었을 때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퇴직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어디?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언제 돌아오는데? 하며 마치 경찰이 도둑을 신문하듯 꼬치꼬치 묻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B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요 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뭐야 고작 그런 쓸데없는 일 때문이야 라며 핀잔을 줄 것이 분명하니까요. 남편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아내의 일상 사교 활동이 실은 아내의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매번 검문을 당해야 한다면 아내들은 차츰 그 빈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내의 교제 범위는 남편의 퇴직과 함께 점진적으로 좁아져 지금껏 충실히 쌓아온 지역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아내도 함께 집에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 항상 함께 있고 싶다는 애처가 타입도 있겠지만 대개는 집안 사정에 어둡다 보니 아내가 곁에 있으면서 가끔 커피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주는 엄마 같은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남편 여러분 아내가 잠깐 A씨랑 만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그래 잘 다녀와 라고 웃으면서 흔쾌히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는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재미있게 놀다 왔어? 라며 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도 기분이 좋아져 외출해서 있었던 일이나 A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남편에게 하게 돼 부부간 대화 주제도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면 오히려 남편들이 물어보기 전에 옆 동네 B씨랑 같이 영화 보고 올게요. 늦어도 4시 전까진 올 거예요 하며 자기가 먼저 말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외출할 때는 남편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괜찮은 남편이지만 조언을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교통이 불편한 곳이나 조금 멀리 떨어진 상점으로 쇼핑을 가고 싶어 한다면 차로 배웅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남편 택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날이면 저는 항상 남편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승차 시에 항상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따금씩 남편이 좋아하는 떡이나 과자를 사와서 차비 대신 선물에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남편 택시가 아빠 택시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집에는 회사원 딸이 있습니다. 그 집 남편이 퇴직 후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어느 비 오는 날에 딸이 아빠, 차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비 오니까 회사까지 태워줄게. 퇴근할 때도 마중 갈 테니 전화해 하며 딸의 부탁을 오히려 반겼다고 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하루 종일 집에서 신문과 TV만 보던 남편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딸의 회사까지 매일 모셔다 드리는 아빠 택시기사로 두 번째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집 남편은 아침마다 딸을 태워줘야 하는 귀찮음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다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딸과 차 안에서 매일 2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할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정시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죠. 여기에 딸이 기름값 명목으로 매달 3,000엔씩 남편에게 주고 있어 남편에게 귀중한 수입원이 생겼다며 친구는 기뻐했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손주의 소꿉놀이 친구 또는 숙제나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결혼한 딸이 친정집 근처에 살면서 부담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놀러오는 친정 의존형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손자나 손녀들에게 소꿉놀이 친구로서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잡다한 집안일 때문에 한가하게 손주들과 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얼마든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손주들이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서 가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손주가 커서 초등학생이 되면 할아버지의 역할도 자연스레 소꿉놀이 친구에서 가정교사로 진화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에게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훨씬 잘 가르쳐라는 말을 듣고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현역 시절 회사에서 설득 능력이나 해설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혀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 또한 탁월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주 1회 딸네 집에 가서 손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산수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로 바빠서 아이 공부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산수 공부를 도와줬던 거죠. 덕분에 손자도 산수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가족을 위한 택시기사도 되었다가 손주들의 둘도 없는 친구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사 참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말이죠. 이처럼 은퇴한 남편의 노령여하에 따라 현역 시절과는 다른 형태로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분들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상 은퇴 후 남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